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통령실의 이 새로운 영빈관 신축 계획을 놓고 이제 연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던 그런 예산이죠. 878억이라는 그 숫자가 튀어나와서 자 이거를 두고 왜 진작에 이제 설명이 없었던 거냐, 뭐 이런 그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잘못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 못해 주실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왜 영빈관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한 다음에 지금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내외빈 행사하기 위해서 국방 컨벤션 센터 등에서 열렸는데 네. 그 자체가 국격에 맞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영빈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스토리텔링이나 상징도 없다. 뭐 다른 곳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참에 영빈관을 새롭게 국격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소통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 대통령실 이전이 밑빠진 독이 된 거다 이렇게 아주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용산 집무실을 졸속으로 이전한 결과들이 이게 구멍이 줄줄 새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국민들께서는 아마 배신감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선인 당시에 3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는 영빈관을 그대로 사용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새로 신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셨고 그러면서 용산 이전에 대한 합리성 그리고 비용이 별로 안 될 거라고 설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안은 내년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열심히 뒤지다 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00억 이하의 것들은 예비 타당성에 면제가 되는데 이게 금액이 879억에서 500억이 넘으니까 2개년도로 나눠가지고 500억 미만으로 2개년으로 나눠서 예산을 넣어놨던 거죠. 그 끼워넣기 했던 것들을 민주당이 국회 예산을 자료 요청을 해갖고 알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속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내년 예산안이 정부에서 넘어왔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감축이 됐거든요.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필요한 노인 아니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예산도 감축이 됐고요. 여러 가지 지금 피해에 대한 그런 수해 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서민 주거 예산 그리고 국방 예산 이런 거 다 삭감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삭감한 목적이 그러면 용산 그리고 이런 영빈관 재건축 이런 부분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결국에는 꼼수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없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우리 건희 여사께서 예전에 서울의 소리에서 기자와 하던 그 녹음이 유출되면서 그때 마치 도사들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라는 기자의 질문에 응 그래야지 이렇게 했던 사실도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이 판단이 과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검증돼서 예산이 들어간 거냐 아니면 또 우리가 모르는 이런 건희 여사의 김건희 여사의 뭔가가 또 손길이 들어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불신과 대통령실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기에는 큰 사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지금 신 의원께서 두 가지 점을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이 신축 계획을 영빈관 신축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있고 정부도 비용 절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공감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이 녹취록 관련해서 더 오해를 양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점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미리 국민께 말씀을 드렸다면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억측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셨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종으로 기본적으로 국회가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해 나가고 뭔가 보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었다라는 거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녹취록 얘기까지 하면서 그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그 공격을 계속 해대는 것이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저급한 공격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걸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가요? 민생에 필요한가요? 국민의 국격,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여사가 품격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통화를 했던 무엇을 했던 그러한 녹취록을 지금 들고 나와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옮겼을 것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빈관을 새로 짓는 부분이 국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의 그런 비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사실은 대통령 부속실이든 감찰관이든 여러 가지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셔야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을 민주당이 안 하면 지금 할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격을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의 국격이 더 크게 무너질까 봐 저희가 우려하는 바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적 그리고 그 쓴소리에 대해서는 여당도 그렇고 정부는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때다 싶어서 지금 포퓰리즘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돈이면은 뭐 수해 재해 계신 분들에게 뭐 얼마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민생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국민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민주당 쪽에서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정기국회에서 물론 이제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불투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겠지요. 그래서 불효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입니다.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국익이나 국격을 고려하면 이제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당선 직후에 사실은 윤 대통령 그 얘기로는 뭐 1년에 몇 번 사용 안 하는 시설이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몇 달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제 상황이 다르다고 이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자, 국회에서 좀 논의 과정에서 그래도 좀 이 전향적인 논의를 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는 뭐 전액 삭감이 그 당론으로 거의 가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은 뭐 처음에 그 용산 이전할 때는 496억 네.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용 더 많이 안 든다, 뭐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설득을 하시면서 졸속 이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하나씩 보면은 뭐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도 뭐 수의 계약하고 비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합법적이 않은 방식으로의 이런 계속 용산 집무실 이전에 관련된 이슈가 생기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도 당당하면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야죠. 그렇지 않고 또 어딘가에 숨겨놨다가 또 이게 몰래 들킨 것처럼 마치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새가 과연 이 집무실 이전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예산 심의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한테 저희가 촘촘히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네. 어쨌든 이제 정기국회에서 이 부분도 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야 간에 주로 이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놓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 요 며칠 사이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 뭐 몇 가지만 언급해봐도 양국관리법 개정안이라든가 감사원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아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중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그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한 건데요.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그 청구의 범위를 좀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정면으로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지점을 우려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합법적인 파업은 인정합니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거든요. 근데 불법 파업을 하게 됐을 때는 서로 조정을 해주면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뭐 거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법에 넣으려고 하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불법 파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입법이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 약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파업 원칙이 쟁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근로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파업 근로자도 시장의 약자일 수는 있습니다만 일하고 싶으신 분들도 약자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이번에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30년간 그 노동자들 파업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게 한 3,160억이 된다고 하고 이런 파업 뭐 쌍용 자동차의 이슈나 아니면 한진 그런 여러 이슈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파업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권한쟁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손배소로 인해서 가족과 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르고 자살 사고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노조의 그런 파업과 그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나라라는 지적이 있고요. 특히 이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은 이런 손배소를 하는 그런 관행들이나 것들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면 이제는 노동자들의 권한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유엔에 있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는 이런 노동자들의 보복 조처로서 이런 것들이 탄압이 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라고 지탄을 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대우조선 해양의 사건을 토대로 해서 한번 공론화하는 작업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토론이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본 합법 파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례, 영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이 야당이 추진하는 노랑봉투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은 불법적인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법원에 임시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불법으로 하게 되면 아예 노조에게 벌금을 부과를 하고 노조의 재산이 가압류될 수 있도록까지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합법적인 파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것도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언제든지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만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파업을 너무 정당화하게 만드는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합법적인 파업과요. 다른 우리 야당이 생각하는 합법적인 파업의 기준이 다른 거기 때문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양쪽이 것이고 이제 보는 그 합법적인 파업이 어느까지이고 불법적인 파업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 치열한 이 토론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이 법안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제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이 또 한 가지 이제 쟁점은 기존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 같은 사안에서도 이제 불거졌던 문제인데 이 원청을 이제 사용자로 이제 인정할 것인가의 이제 문제인데요. 실질적인 이제 결정권을 원청이 갖고 있는데도 이제 교섭에 나서지 않아서 이제 발생했던 문제점 이것 때문에 이 원청을 사용자로 이제 인정하자라는 그 내용도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여야 간에 좀 더 전향적인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서로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문제화시키는 것은 바로 불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저희는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좀 여야가 계속 좀 대치하고 있고 사사건건 뭐 협치가 거의 이제 실종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기국회에서도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논의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이제 전국의 분위기는 이 여야 그리고 정부와 또 이 야권 간에 상당히 좀 이 대립 구도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요일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이제 재가를 했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그런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 건데 야당 쪽에서는 이제 또 반발하고 있고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이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자체에서 인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던가 한기정 위원장 모두가 조국 전 장관처럼 어떠한 진짜로 이게 명백한 낙마 사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의 논평만 보더라도 권력에 충성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는 민주당 청문회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 이게 총장에 대한 얘기였고 네. 대기업 편에 서서 행동하고 판단할 분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그 위원장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냥 판단과 추측이에요. 그에 따라서 일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문정부가 인사청문회 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신 분이 32분이거든요. 역대 정권 최고인데 그 기록을 윤 정부에서 깨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뭐 명확한 이 부적격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어떤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당시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오늘 뭐 임명이 됐습니다만 청문회 당시에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뭐 주변 평가가 좋은 것 같다라든가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뚜렷한 명백한 이 부적격 사유가 있어서 채택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예. 사실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긴 한데 우선은 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아무런 답변 못 하셨어요. 이거 자체가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식물총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원칙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전문성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도 이런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정권에서 제대로 된 공정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을 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정말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 들어와서 한 4개월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3번째 지명이 됐습니다. 지명 고르고 골라서 인사검증한 분이 지금 조규홍 보건복지부 기재부 출신의 차관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이제 퇴임을 하시고 유럽의 개발은행에서 3년간 재직을 하시면서 한 매년 3억 이상의 연봉을 받으신 걸로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셨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에 제대로 된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라고 오신 적임자라고 하시는데 과연 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냐. 왜냐하면 이분이 51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조기 수령하시면서 3년간 한 5천만 원을 수령하셨거든요. 매년 3억의 그런 유럽 은행에서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과연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분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국민연금 방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는 전혀 개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공무원 개혁을 당해야 되는 수급자로서의 개혁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윤석열 정권의 지금 이 인사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적절한 인물이 그렇게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민주당이 진짜 물타기를 잘하는지를 얘기해드리면 지금 검찰총장하고 위원장 얘기하는데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당시의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식물총장이 될까 걱정된다라는 말을 국민이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식물총장으로 만드셨던 곳이 문재인 정권이셨습니다. 그러한 분을. 그래서 지금 임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저 그냥 꼼수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걸 듣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신 거니까 그 본인과 관련해서 아직 소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기재부 출신이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그 부분은 더 살펴봐야겠죠. 지금 네. 인사청문회 한 건가요? 인사청문회 이제 날짜가 잡혔고요. 네. 자료가 남아왔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소명을 못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인사청문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소명하시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 소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혹만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와서 말씀하시면서 임명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국민적 심정에 대한 아주 무례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사청문회 때 그 후보에 소명하면 대해서 알지 되지. 못합니다. 그 전에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국민을 대표한 야당의 의원이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방송에서 얘기도 못하게 한다? 이건 상당히 무례한 일인 거죠.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요. 우선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과방위입니다. 과방위이기 때문에 후보로 등록되신 분의 모든 프로필까지 모든 정보까지 제가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서 이렇게 당당하신 게 국민의힘의 지금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의 오만함과 독선에 대해서 지금 매를 들이시는 게 바로 지금의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그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관련 상임위에서 또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네. 논의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정기국회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그 전국의 분위기하고도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사사건건 두 분이 이제 이 팽팽하게 입장이 이제 맞붙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또 뵐 때는 또 어떤 분위기일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